다만 제 학과가 또 미국 그 회장님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학과 이름은 다만 행정학과이긴 하지만 크리미널 저스티스 인 퍼블릭 어페어즈로 목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행정학과가 작고 특히 학부는 이 스크리미널 저스티스가 엄청 크거든요. 거의 한 지금 학부만 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로 한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부 학생이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정책 관련해서 협력을 하게 됐고요. 크리미널 저스에 있는 학과 교수들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특히 이제 행정학과하고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분야가 이게 지금 재진입 통합 정책. 왜냐면 이제 행정학과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아니면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결합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8년 정도 케인 대학교에서 지금 저희 학과에서 이거 지금 협력 사례 및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그 아레나에서 최근에 너무나 많은 좋은 발표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참여는 매번 하지는 못했지만 그 자료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관련된 정책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게 그 증거 기반 정책, 그 미국에서 이런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고 거기 그 커뮤니티 단계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특히 뉴저지 사례로 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또 마침 여기 뉴저지 전문가 교수님께서 또 들어오셔서 또 많은 조언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이 사례가 어떻게 저하고 저희 학교하고 연결됐는가를 간략하게 조금 좀 제 소개를 드리면 그 유니언 카운티의 이제 재통합 내지 재진입 태스크포스가 쟤는 8년간 저희 학과하고 협력 관계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이벤트라고 저희가 학교에서 유치를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출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법제나 아니면은 사회 이런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을 받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통합을 못 되고 다시 그 재수감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계가 많이 높고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은 그런 서비스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8년간 올해까지 지금 지속을 해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회의 자체도 그 태스크포스를 초청을 해서 캠퍼스에서 매달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컨택트 퍼슨으로 제가 그거를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관련해서 이제 저희 행정학과에서 그런 일종의 그 행정학과 관련 무슨 그 팀 프로젝트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2022년에 수행을 해서 올해 전략적 기획을 저희가 제공을 해줬고, 그러기로 해서 이제 인턴십도 수시로 참여를 하고 있고, 5월 28일, 올해 2주 후죠. 캠퍼스에서 다시 이제 재진입 시뮬레이션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과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플라이어가 나타나고 있죠. 8년 전에 했던 플라이어랑 지금 이번에 하게 된 플라이어를 보면서 교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왜 이 사례가 중요한가, 그리고 증거 기반 정책에 기반해서 뭔가를 간략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사례를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왜 재진입 정책이 중요한가 보면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감률을 겪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통계가 물론 뭐 최근 1, 2년 사례의 공개는 아니지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인력 중에 전 세계 인력 중에 인원 중에 4명 중에 1명이 미국에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례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감옥의 인구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4명 중에 1명은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 회장님과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학과 수업을 들어가면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네, 혹시나 그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중에 감옥 수감된 경험이나 현재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한 네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있다고 손을 들게 되거든요. 예, 5명 중에 한 명, 4명은 좀 그럴 거야. 대여섯 중에 한 명. 최소한 한 과목 수업에 들어가면 이게 학과 수업이 예를 들어 30명이다 그러면 한 3, 4명은 손을 듭니다. 미니멈.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리발빙 도어라고 그러죠. 또 들어가게 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아무리 쓰고 돈을 써도 이게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들은 정책 비용 내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출소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것들이 이제 주거, 취업, 정신건강, 그다음에 중독, 약물 중독, 그다음에 사회적 낙인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리인테그레이션, 재통합이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년에 이렇게 65만 명 정도 출소를 되는데, 그중에 3년 내에 3명 중에 2명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5년 내에는 거의 네, 5명 중에 4명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출소하는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다시 들어가게 되고 돈을 다시 투자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 논의가 연방 차원에서도 정책을 투입을 하고 있고 뉴저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 연방 차원의 그런 법제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뉴저지 사례 특히 이제 저희 캠퍼스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저지 사례를 보고 있는데 그 사례를 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런 통계 시사점이 따라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 왜냐면 1년 내에 거의 다시 재범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1년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연결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취업, 사회통합 관련 사회 서비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거는 이게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련 모든 정책,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 비영리, 기업. 왜냐하면 또 고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고용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취업, 에 관련해서 모든 명령들이 같이 연결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 재진입 정책으로 전환 그 경우를 보면 그 연방 차원에서는 이제 세컨 찬스 액트라고 2008년, 2006년 이렇게 이 사이에 이제 지원이 됐는데 연방 차원의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이제 이게 리엔트리가 이제 뉴저지 차원에서는 이제 on your way out이라고 그래갖고 그 출소 가석방에 대한 이제 이 관리 정책을 이제 올해 통합을 초기부터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러하게 아니면 이거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정책도 도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세컨 찬스 액트가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연방 차원의 그랜트를 도입해서 지원을 하되 이거를 또 그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가 된 태스크포스를 설립을 장려해서 그게 이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뉴저지에 도입된 사례가 뉴저지 유니언 카운티 태스크포스고 그 사례를 저희 그 협력 사례로 케인이 지금 최근 한 8년 같이 협력을 해오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연방 차원의 정책이 당시에 왜 도입이 됐고 그게 뉴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케인이 유니언 카운티에 바로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이런 협력 사회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제가 됐고 이런 핵심 목적은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성공정 사회복지를 돕는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사례가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유저는 미국 내에서는 비교적 재수감률이 낮은 사례로 꼽힙니다.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그랬느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적극 재진입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주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도입을 했고 많이 쉽게 썼고요. 집중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례로 강한 또 협력 거버넌스 구조가 정착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사례가 그것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수감률을 유저를 보면은 재수건이 그 과거 코호트 사례를 보면 29% 재수감이 됐고 최근 더 추정 자료는 22%까지 낮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저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것들이 이제 보호 관찰 및 사후 관리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그 리엔트리 재진입 정책을 더 강화하고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제가 영문 한글화하는 작업을 하다가 끝까지 하다가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례들은 아직 한글화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보면 그 교정과가 있죠. DOC, Department of Correction들이 있고, 그다음에 펄어보드 가석방 그런 보드 그 위원회가 있고, 비영리 단체, 헬스 관련 의료 보건 단체, 그다음에 종교 관련 단체들이 많이 또 이런 협력 거버넌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케인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계들
정책 전문가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 관련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특히 뉴저지 관련 사례로 내려오면은 이런 단체들이 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이런 이제 세컨 액트 연방 차원의 액트가 그 뉴저지에 내려온 것들이 바로 유니언 카운티 그 리엔트리 재진입 통합 태스크 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트 2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재진입 정책 현황이 뉴저지 어떤 것이 있고 태스크포스 사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 태스크포스가 뭐 법제적으로 정립이 돼 있고 뭐 규정이 돼 있긴 한데 이제 본 사례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단계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일종의 코디네이티드 액션이다. 예, 조정이 되고 정책 통합이 된 이런 조정 관련된 액션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합하는 그런 조직이고 정책 관련 액션인데 그 소셜 에코티, 그러니까 사회적 그 형평성을 더 제고하고 결과적으로는 리엔트리를 그러니까 통합을 도모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저희 그 연구나 연구팀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이해관계자 주요기관 파트너로 보면은 그 뉴저지 특히 이제 유니언 카운티에 국한해서 보면은 그 휴먼 서비스 그 이제 각종 사회 뭐 서비스들을 그다음에 인력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부처 그다음에 교정국이 있고 교정과 그다음에 그 가석방 관련 위원회 뉴저지 단계에서 있고요. 뉴저지에서 이런 법제 특히 관련된 스태티스틱스들이 주 단위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협력을 이런 카운티 단계에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료는 스테이트 포럴 보드에다가 가석방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게 그런 증거 기반에 관련한 스태틱스들이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포럴 보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시티 단계에서의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종교 단체 그다음에 그 관련 비영리 단체가 어번 리그라는 게 있는데 이런 어번 리그는 사실 그 미국의 전통적으로 한 뭐 거의 한 뭐 100년 가까이 최소한 60년 가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단체들입니다. 비영리 그러니까 토대가 그 정책 그 뭐죠 커뮤니티 기반의 있는 단체들이고요. 이런 단체들이 이런 커뮤니티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태스크포스에 이렇게 체어가 둘이 있는데 이 공동 그 두 명의 체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한 명은 어반 리그 출신이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죠. 한 명은 스테이트 포럴보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단체랑 비영리 단체가 이게 두 명의 이제 헤드로서 같이 리드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도 정책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저지 리엔트리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뉴저지 리엔트리 재통합 그 코퍼레이션의 그 이 헤드가 전임 거버너였거든요. 뉴저지 거버너. 그 정도로 전임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하고 이런 태스크포스 특히 이제 재진입에 대한 이 그 관심사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직 모델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간략하게 설명은 이제 넘어가게 하겠는데 이런 태스크포스의 모델은 이런 로직 모델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로직 모델에서 저는 그 제가 그 학교에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태스크포스들이 자꾸 그랜트를 내야 되거든요. 이제 미국에 대해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모든 프로젝트는 그랜트에 기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 단위 연방 단위 그랜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인함으로써 이런 그랜트 라이팅을 도와주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로직 모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 실제로 사용한 로직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분석, 상호 협력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툴이고요.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였냐면 이런 그 로직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통합을 도울 수 있는 게 중요한 서비스들이 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취업이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정신건강 보호가 있고 주거건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러스 최종 통합을 도는 게 결국에 워크플레이스 어떻게 그런 취업을 통합하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재분석해 본 이해관계자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그럼 케인 대학교하고 커뮤니티 파트너십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연구나 뭐 캡스톤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냐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케인 연구팀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도와줬습니다. 그 2008년도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저희 팀에서 도움해서 이제 그런 정책 관계자들, 그다음에 그 태스크포스의 관계자들에게
어떤 분들이 이 태스크포스가 도움이 됐고 어떤 부분들에 더 앞으로 치중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런 게 설문조사를 수행을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 관계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다음에 인터뷰를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벌써 이제 한 8년 전, 7년 전 데이터가 되겠죠. 이제는. 네, 서비스 제공하는 담당자, 그다음에 정보 관계자,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종교 관련 시설 담당자 등을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인터뷰 기관에서 제 그 시 정부 프로그램들 관계자들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이들 대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그 서베이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일단은 생략하고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한계나 어떤 부분들의 컬래버리티브 파트너 이런 협력 관계가 중요하냐 할 거 봤을 때 결국에 그런 뭐 정보나 법제 관련된 정보 공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뭐 하우징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공유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뭐 한계 겸 실제로 치중해야 되는 과제로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꼽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정말 최근 연구거든요. 이게 최근 연구라는 게 바로 올해 2028년도, 2026년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The On Your Way Out이라 그래서 그 뉴저지에 기반한 그 정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2006년도, 2002년부터 2004년, 요 최근 한 4년 정도를, 2021년부터 24년까지 해서 4년 정도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 뉴저지의 세너터였던 레즈니아, 세너터가 상원의원이 되겠죠? 상원의원이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뉴저지에서 시작하는 게 On Your Way Out. 특히 이제 가석방 제도, 즉 행정적 가석방이라고 그래서 기술적 가석방 제도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폭력 범죄 말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 경범죄나 이런 기술적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 출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그러니까 초기 석방 출소를 돕고 이들이 이미 석방되기 전부터 오히려 이런 통합 정책의 뭐 서비스나 이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법제 발의해서 뉴저지에서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케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이제 마스터 석사과정 학생들을 펠로우십으로 같이 해서 인턴십이 되겠죠.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들 학생들이 이 연구 과제에 투입이 돼서 제가 그 연구 그 PI로 수행해서 이 과연 이 저기 뉴저지에서 이런 On Your Way Out 액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를 받느냐 이게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지금 한 학기가 지금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그게 이제 내일 미팅이 있는데 한 학기를 마감하는 그 이제 피드백을 위한 이제 마지막 종료 그 프로그램을 내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 프로그램에서 이제 할 게 두 명을 인비테이션 합니다. 그 디파트먼트 오브 커렉션에 있는 그 우리 학과 그 출신 졸업생이 이미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비테이션 초대를 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을 이런 On Your Way Out 때 관련해서 아니면은 그런 통합 정책 관련해서 것들이 같이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한 명은 오히려 본인이 출소자인데 이런 이제 출소 이후에 이런 사회 통합 정책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서 본인으로 멘토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렇게 두 명을 이제 저희가 초정해서 마지막 이제 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리플렉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 필로우십에 있는 석사 학생들이 어떤 걸 배웠는지 이제 이런 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내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On Your Aid Out 그 정책의 그 맥락은 뭐냐면 같은 맥락으로 2021년도에 그 뉴저지에 도입이 돼서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주요 그런 정책 그 양상을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프로그램의 그 파티시페이션을 초기부터 하게 되는 거죠. 출소되기 전부터 이런 통합 정책 뭐 자업 관련 기반의 뭐 무슨 프로그램 아니면 뭐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런 이제 good behavior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이미 잘 따르고 그러니까 모범 출소자라 그러죠. 모범을 그런 잘 보였을 때 이런 이제 리허빌리테이션 통합 관련 정책이나 액티비티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그다음에 카운셀링, 그다음에 잡 관련 지원 뭐 무슨 훈련 프로그램들이 통합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그런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통합을 높인다라는 게 일관되게 그런 세컨 찬스 액트하고 같은 취지지만 뉴저지 차원에서 특히 가석방, 특히 이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과 보고를 보면 이게 지금 2024년 6월까지 현재 어떤 성과를 보였느냐 보고서가 지금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 석방자를 1,871명 뉴저지주 교정시설에서 석방이 되었는데 그중에 석방자의 90%는 남성이고 10%는 여성이었는데 그들 대상으로 보면 480명, 그러니까 26%가 이 6월 10일 가석방 기술 석방을 위반으로 인해서 다시 재수감되었고요. 복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 중 가석방 위반자로 처리되어 감독이 취소되거나 지속되거나 최종 결정 이전에 취소 절차가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중 19명이면은 1%가 새로운 유죄 판결로 인해서 새로운 형기를 받고 다시 복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 지금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주요 연구 활동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연구 활동으로는 지금 그 퀄리티 선생님, 조금만 쉬었다. 그럼 지금 그 성과가 나타난 걸 보여주신 거죠? 이 네네네. On Your Way Out 프로그램 이게 성과라는 네네네. 거죠?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초기 성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 스태틱스가 더 지금 이제 최근 보고서가 올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2026년도 말에 한번 나오게 돼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다시 한번 2년 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 관계자 그 가석방 그 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출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인터뷰나 질적 연구가 아직 수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현재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는 인터뷰. 실제로 출소된 이런 가석방 이 annual way out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소된 사람들이 어떤 경험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저희 팀이 이제 수행할 계획으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본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871명 석방된 사람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감된 사람이 다 26%, 그러니까 가석방 네, 네, 위반한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됐다 이 얘기군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하다.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일단 2024년까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아주 좋은 통계인가 보죠. 그러니까 다른 이런 프로그램 없는 거랑 비교해 보면 일단은 다른 주에 비해서는 이게 지금 이 효과가 비교 그런 정책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통계적으로 다른 성적하고 구체적인 비교 보고서까지는 아직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해서 지금 그래서 그 세네터 레즈니악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지금 사실 케인 대학교에 그 세너트 레즈니악이 그 설립한 그 인스티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 Institute of the 레즈니악 Institute and American Leadership이라는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서 이거를 그래서 이게 정책 그 연구로 발주를 했고 그래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너터 레즈니악이 이제 현직에서 정치인으로서 엔터를 했지만 지금 이 정책을 본인의 리거시로 다른 주에도 확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연구가 지금 케인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이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질적 연구를 저희가 보완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양적으로는 대략적인 자료가 일단은 통계는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출소자 한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나왔을 때 경험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고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담당한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이 연구를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학문 체제 커리큘럼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정책적 함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교육
관점에서 제가 좀 보고자 했거든요. 왜냐면 그 이게 이거는 저 행정학과 아니면 뭐 교정학 아니면 범죄학 뭐 관련된 분야들이 다 똑같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정책 바로 현장에 관련된 학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커리큘럼이나 제가 이제 소연한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인턴십 관련된 기회를 이런 텔레포 사를 통해서 이제 저는 학생들이 꾸준히 이제 제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익스피리언셜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실제로 전문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컴피턴시나 그런 그런 능력을 컴피턴시를 그런 것을 기르는 부분들을 하는 익스피리언셜 러닝의 사례가 되고 커리큘럼사에서 다학문적 다학문적 이게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에도 걸치고 그다음에 행정학에도 걸치고 크리미널 저스티스도 걸치고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걸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지금 퍼블릭 임팩트 펠로우십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냐면 크리미널 저스티스 학생 들어와 있고 행정학과 학생, 사이콜로지 학생, 소셜워크 학생, 그다음에 사회학과 학생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지원한 학생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종합한 사례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조금 이제 교육학적으로 또 하나의 연구사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관계하고 있는 인게이지 관련된 단체를 보면 이게 정부 단체뿐만이 아니라 그 영역이 정부, 그다음에 비즈니스 섹터, 그다음에 그 비영리 섹터가 다 들어오거든요. 비영리 섹터 같은 경우는 물론 서비스 제공 단체도 들어오지만 오히려 종교 단체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로서는 그런 다학문적, 다섹터적인 영역을 보기에 좋은 사례 연구로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결과적으로 아웃컴은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에 이제 그런 그다음에 그 애드보커시 이런 정책에 어떻게 실제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기여를 하게 됐냐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정책적 함의로 보면 이 사례로 보면 이 재진입 정책은 단순한 형사사법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행정학의 문제, 그다음에 뭐 사회 서비스, 뭐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걸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학부에는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 관심사가 사회복지지만 행정학을 보게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제 학과가 또 크리미널 저스티스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연구를 지금 하게 된 게 다 그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예, 결국에 이제 재진입, 재통합 정책을 보고 있는 것이 보면 되겠고 그리고 제 연구와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왜냐면 제 기본적으로 제 학문 연구 분야는 시민사회 비영리 연구 분야가 제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정학과에 있지만 비영리 조직을 보다 보니까 정부하고 연결하는 과제가 결국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역할, 네, 증거 위반한 정책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과제로 제가 잡은 게 태스크포스다 보다 보니까 제가 한 최근 8년 동안 같이 일을 해보고 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형평성의 과제 예, 이런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그 출소자들이 물론 그 범죄 죄범의 우려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거 어떻게 부인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 이제 단순 경범죄로 기술적으로 그런 이제 저게 출감 이게 뭐죠? 그 투옥된 거나 아니면 뭐 퍼롤이나 아니 저 뭐죠? 그러니까 프리즌이나 아니면 제일에 가 있는 이런 대상자들이 그 사회적 낙인이 아니면 이런 사실 재통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폭력 범죄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이런 단순한 그 어드미니스트리브 퍼롤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경중을 나눠서 재범률이 낮을 수 있고 사회 통합이 실제로 더 가능한 이런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통합을 높이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런 뭐 이런 통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관찰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정도나 그런 범위나 이런 것들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뭐 통합시키자라는 것보다는 그런 초점이나 이런 포커스를 좀 달리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낙인 자체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들이 정책 효과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사회 참여나 비영리 단체의 기여, 정부 기관과의 협력, 그다음에 이제 이를 통한 정책 그 커뮤니티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